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 발 더 들어가는 분석 정유준의 어퍼컷 TV입니다. 오늘은 보시는 그대로 586 운동권 정치인 완전 정복이 되겠습니다. 386으로 시작해서 지금은 할아버지가 된 686. 그들은 누구인가? 이들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민주당이 도대체 왜 이렇게 되었나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민주당의 리더십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요. 자, 여기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도 원인 중 하나겠으나 사실 민주당에서 리더십이 사라진 지 이미 오래됐습니다. 2016년인가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이후에 리더가 없어요. 자, 그렇다면 민주당엔 왜 리더십이 없을까? 리더십을 발휘해야 할 자들이 무능하기 때문입니다. 그게 누구? 당내 다선 의원들이죠. 대표적인 게 바로 386에서 시작해서 지금은 686이 된 바로 그 의원들이 되겠습니다. 자, 686의 1차 여의도 입성이 있었습니다. 686은 YS와 DJ가 선거 흥행을 위해서 스카우트한 대학생 운동권 학생회장 출신들을 뜻하죠. YSDJ의 젊은 피 수혈을 통해서, 이게 나이가 들면 젊은 피들을 그렇게 좋아해요. 운동권 386에서 정치 386으로 변신해서 제도권에 화려하게 입성한 바로 그러한 신진 정치 세력이었습니다. 1996년도에 김민석이, 그리고 2000년 송영길, 우상호, 김영춘, 이인영, 임종석이 여의도 정치에 진출을 하게 됩니다. 한때 가장 각광받았던 정치 세력이죠. YS와 DJ는 이들에게 가장 좋은 지역구,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서울의 강북 지역이죠. 특히 이들이 학생회장을 했던 학교가 위치한 그 지역구를 줬어요. 그리고 자금 지원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언론을 통해서 부잣집 도련님 대접받으면서 한국 정치의 미래로 표상화되기도 했었죠. 자, 그런데 사실 이 686 정치인들은요, 정치적 계파나 정치 집단으로 보기도 애매해요. 왜냐하면 각자 뿔뿔이 스카우트가 됐고 YS의 상도동계, 그리고 DJ의 동교동계 선배들과 원로들에게 잘 보이기 바빴죠. 이들은 스스로 주축이 돼서 정치 세력을 만들어 본 적이 없습니다. 구심점도 없었고, 그러니까 당연히 공통의 가치나 목표도 있을 리가 없죠. 스스로 창당을 해본 적도 없어요. 자, 그런데 그 후속 부대가 입성을 하게 됩니다. 2004년 탄핵 정국 때 운동권 출신들, 탄도리들이 대거 여의도에 입성을 합니다. 이들이 지금 수도권의 아주 좋은 지역구들을 차지하고 기득권을 누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엄밀하게 얘기해서 지금의 민주당은요, 2004년 체제로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20년 넘은 그러한 체제가 되겠죠. 자, 이들은 서울 강북과 수도권의 좋은 지역구를 차지하고선 호남 출신 유권자들에 의존하며 선수를 쌓아가는 기득권이 된 지 오래입니다. 그래서 이미 오래전부터 대외적으로는 개혁을 앞세우지만 당내에선 이 속을 챙기는 그룹이라는 비판이 있어 왔죠. 그래서 지금은 당의 외연 확대에 오히려 걸림돌이 되는 개혁의 대상이라는 평이 자자하죠. 자, 3차 입성이 또 있었습니다. 물론 그 이전에도 선거 때마다 지속적으로 정치권에 들어오긴 했지만요. 자, 볼까요? 자, 문재인 정부 초기 장차관 내각의 63%, 그리고 청와대 비서진 70%가 적어도 생물학적 86그룹입니다. 대부분 운동권 출신이긴 한데 전부가 아니니까 제가 이제 적어도 생물학적 86그룹이라고 얘기를 한 거죠. 이들 중 상당수가 2000년 총선에서 또 민주당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자, 그 결과 현재 민주당 의원들의 세대별 분포를 보면 30대는 4명, 40대는 14명으로 3040 세대가 18명, 10.8%에 불과한 반면 50대 80명, 60대 65명, 70대 4명으로 50대 이상이 무려 149명입니다. 자, 어때요? 89.2%라는 압도적 다수가 50대, 60대, 70대입니다. 자, 이들이 어떻게 2030 세대의 고민을 이해하겠습니까? 686 정치인들의 문제가 뭐예요? 핵심은 무능입니다. 이들의 문제는 단지 생물학적 나이가 많아서도 아니고요.
정치를 오래 했기 때문도 아니에요. 그냥 무능하기 때문이에요. 686은 30년 가까운 세월 동안 엄청난 정치적, 사회적 혜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은 고사하고 대통령 후보는커녕 대권 주자 한 명도 만들어내지 못했던 정치 집단입니다. 지난 대선 때도 결국 혜성과 같이 나타난 기초단체장 출신 변방의 정치인 이재명이 당의 대선 후보가 되는 것을 지켜봐야만 했죠. 참고로 이재명 다음으로 지지율이 높은 586 그룹 정치인은 누굴까요? 안철수입니다. 586 운동권을 적대시하는 지금은 국민의힘으로 간 안철수 의원이 되겠죠. 이들은 당대표 하나를 만들긴 했어요. 정통 운동권 386 출신의 송영길이죠.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당대표 시절부터 어리둥절케 하는 잦은 설화로 당대표 리스크를 선사했고요.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는데 난데없이 서울시장 선거에 나가서 또 참패하고 지금은 돈봉투의 주인공이 돼서 지난 대선 패배의 책임을 심상정에게 있다고 손가락질을 하는 그런 인물이죠. 놀랍습니다. 자, 민주당 도덕성 추락의 이유도 사실은 686에게 이렇게 걸쳐 있다고 봐야 되겠죠. 민주당이 개혁이 안 되는 이유는 뭐예요? 온정주의가 문제라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요, 온정주의라는 언어에 대한 모욕이에요. 686이 씨를 뿌린 그놈의 의리 때문이죠. 그러니까 민주당은 그냥 한때의 인연을 가지고 똘똘 뭉친 의리가 다른 모든 것에 우선하는 불굴의 내로남불 정신으로 무장한 저잣거리 건달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실제로 이 586 그룹, 이 686 정치인들 스스로 뭐라고 하냐 하면 여긴 건달들의 세계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의리 바이러스를 민주당에 살포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로 686들이죠. 이 사람들은 그냥 자기들끼리 형 동생 하고요. 그 의원의 선배 의원의 사모님이 있으면 그냥 뭐 사모님이 아니고 그냥 형수 그렇게 불러요. 뭐 거짓말 조금 못해서 저 집에 숟가락 젓가락이 몇 개까지도 다 아는 그런 사이입니다. 제가 한 가지 좀 예를 들게요. 돈봉투 문제로 구속된 이정근 사무부총장 있죠. 이 사람은 여성이죠. 근데 그 전화 녹취록에 다 이제 드러났듯이 오빠 그러잖아요. 저는 사회에서 몇 번 만난 사람이 저한테 오빠 그러면 저는 거리를 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오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민주당에서 의원들끼리 만나면 다 뭐라고 불러요? 형, 동생, 야, 자 하거든. 그러니까 자기도 이 그룹 안에 들어가서 같이 정치하려면 뭐라고 부르겠어요? 오빠라고 불러야 되는 거죠. 이게 설명이 된다니까요. 이런 개인적인 인연에 기반한 조직이 어떻게 프로페셔널한 조직이 되겠습니까? 그 결과 민주당은 도덕적이지도 않은 조직이 된 거예요. 686이 민주당에 해로운 둘째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정의롭지도 않고 당연히 개혁도 되지가 않아요. 이러한 사적인 인연 때문에. 권위주의 정권 때 민주당은 도덕성의 깃발을 들고 선거를 치렀습니다. 근데 어느 시점에부턴가 50보 100보라는 말이 돌기 시작을 했어요. 국민의힘 계열 정당들이 이게 100만큼 나쁜 놈이면 민주당 국회의원들도 50은 나쁘다. 그래서 50보 100보였는데요. 지금은요. 100보 50보라고 해도 할 말이 없고요. 사실 어떻게 보면 100보 10보예요. 2020년 총선 때 더불어민주당과 그 위성정당이었던 더불어시민당 합해놓으면은요 180석이에요. 지금 합당했죠. 근데 180석이 아니고 167석이네. 왜? 문제가 생기기만 하면 다 제명하고 탈당하고 해서 다 무소속으로 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전체 무소속 의원이 현재 10명인데요. 국회의장이 되면서 탈당했어야 했던 김진표 의장을 빼고 9명이죠. 근데 9명 중에 8명이 민주당 의원이에요. 김남국, 김홍걸, 박완주, 양정숙, 양향자, 윤관석, 윤미향, 이성만. 8명이죠. 이거는요. 현재 복역 중인 이상직 빼고입니다. 여러분, 많은 민주당 의원이 노무현 정신을 얘기해요. 근데 노무현 정신답게 행동한 의원이 도대체 몇 명입니까? 단 한 명이라도 있었나요? 자, 686 정치인이 민주당에 가져다 준 세 번째 결과가 되겠습니다. 민주당은 미래가 아니라 과거가 중요한 정당이 됐어요. 2020년 총선 후에 김종민 의원은 또 적폐청산을 주장을 합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햇수로 4년이 되도록 검찰개혁이든 언론개혁이든 하지도 못했고 오히려 되치기 당해서 정권을 내준 민주당의 중진 의원이 아직도 적폐청산을 얘기를 해요. 우원식 의원은 난데없이 친일 잔재청산을 또 외칩니다. 모두가 다 과거에 함몰이 돼 있어요. 특히 적폐청산은 하지도 못하면서 주야장천 청산 타령이고요. 그리고 미래에는 이야기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지금도 독재와 청산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은 2030 세대의 고민도 글로벌 트렌드도 모릅니다. 미래에 대한 식견이 없으니까 계속 과거만 얘기하고 맨날 독재와 청산만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민주당 내부의 정통한 한 분께 물어봤어요. 도대체 왜 이럴까요? 그러니까 그분 대답이 간단합니다. 아는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자, 종합해보면 지금은 686이 된 이 586 정치인 그룹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YS와 DJ의 의해, 또 노무현의 탄핵 덕분에,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의 인기 덕분에, 그리고 자기들끼리의 의리 덕분에 정치를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기 스스로는 뭐를 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세상 편하게 정치해온 그러한 인물들이죠. 자, 지금 민주당의 모습입니다. 지금 민주당에는 정치를 하기 위해 국회의원을 하는 게 아니고 국회의원을 하기 위해서 정치를 하는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이들의 특징은 성과도 없고 매우 무능하다는 점인데, 그런데 아는 건 독재와 청산밖에 없어요. 근데 또 이런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또 의리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놈의 혁신이 가능하겠어요. 정말 문제는 이러한 조직 분위기를 초선 의원들이 다선 의원들로부터 전수를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민주당은 악마의 무한 루프 안에 갇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참고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